노인은 그저 자신의 이름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남자는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순간 남자는 즉시 그에게 공손히 절했습니다. 후배 위샤오룡이 선배 시왕에게 인사드립니다. 알아두세요. 시왕은 권한과 함께 사망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궁왕이 당문에 온 것은 단 한 가지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합류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문 복수 소부인데 사실은 3일 전이었다. 우리는 송나욱의 복수를 도와주기로 했다. 송나욱은 우리의 추궁에 떨리는 목소리로 원수의 정체를 밝혔다. 그 사람은 태아문의 셋째 아들이다. 이름은 진대승이다. 나는 기쁨이 가득했다. 뒤의 일은 우리에게 맡기기만 하면 돼요. 뒤에 있는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죠. 주인님과 추대장은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어요. 아내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정말 태화문 세 번째 아들이 확실한가요? 추대장은 내가 각지 세력을 잘 모른다는 걸 알고 서둘러 나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태화문과 우리 당문은 모두 백도 문파에 속해 있어요. 스촨에서 그들은 당문 이후 아미산, 청성 다음으로 큰 세력이다. 이 사실에 나는 좀 놀랐다. 그 자식의 가문 세력이 이렇게 대단할 줄은 몰랐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그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당문과 태화문이 한때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당문의 증조부가 그들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가 상대방과 약속했다. 태화문이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무조건 참거나 용서해주기로. 무림에서는 모두가 맹세와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자신의 무공을 걸고 가족의 명성까지도, 그리고 호칭 등 맹세한 것들까지. 뒤에 있는 송나욱도 우리 표정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더군요. 나는 그와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단지 범인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 못했을 뿐이에요. 이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 처리할게요. 그냥 편히 쉬기만 하면 돼요. 송나욱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동생에게 복수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 말을 한 후에 그녀는 툭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긴장된 감정이 갑자기 풀려서 그런 거예요. 먼저 그녀를 당문으로 데려가서 잘 쉬게 해야 합니다. 뒤에 있던 추대장이 말했다. 소룡대인, 이 일은 우리 생각보다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집주께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당 가문이 가주전으로 왔어요. 장인과 할아버지가 나유의 사건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죠.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화문은 사천의 명문이오. 태화문 연합주는 위사였소. 호부가 강하다고 해서 강아지를 낳았다는 게 믿기지 않소. 장인께서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우리가 태화문과 맺은 약속을 알면서도 그 여자를 위해 복수하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인어른께서 동의해 주시길 바랐다. 하지만 뜻밖에도 장인어른의 얼굴에서 갈등하는 표정을 보았다. 장인어른은 그 소녀의 처지가 분명 비참하다고 생각했지만 선조들의 약속이 당가의 명예와 직결된다고 여겼다. 불쌍하다고 예외를 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당가와 약속을 할 수 있겠어. 당가는 또 어떻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겠어. 이 말을 한 후 장인어른이 주신 것에 힘입어 그는 일어섰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절대 당가의 도구로 그 여자를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판가의 혈통도 나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내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다. 서둘러 일어나서 장인께 다시 생각해보시라고 했다. 그런데 장인께서는 이 일은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셨다. 그때 아내가 급히 내 손을 잡아주며 앉으라고 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해되었다. 저희는 선생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부인께서 하신 말씀은 저로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깔깔 웃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당가의 독약을 사용해 송나욱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당가의 혈통도 나서서는 안 된다고. 즉, 당가의 독약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당신이 나서면 된다는 말이군요. 당가에 의심이 가지 않게 하면 됩니다. 장인어른도 이때 웃으셨습니다. 당가의 혈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선조들이 세운 규칙을 어기지 않은 겁니다. 이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머리가 멍했었네요. 장인어른께서 이런 뜻이셨구나.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나는 그들이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 지금은 내가 이 당가의 사위로서 실력을 보여줄 때야. 그리고 전생의 소설에서도 나는 종종 이런 장면을 보았어. 바로 조직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 투명한 의식은 반드시 필요해. 이 생각을 하니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 마음속으로 이미 송나욱의 복수를 어떻게 도울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오후로 접어들고 추대장은 하루 종일 수색한 끝에 몇 가지 자료를 찾았다. 이미 가주들의 허락을 받았지만 이 일은 절대 단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는 구걸단을 통해 그 사람의 행적을 비밀리에 조사했다. 우선 우리는 진대승의 행적과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전 독극물 제거대 소속이었던 추배 대장이 정보를 수집한다. 아래 일들을 지시한 후에 나는 송나욱의 방으로 갔다. 이번에는 송나욱에게 줄 작은 선물도 가져왔다.
그가 당문 복장을 입은 모습을 보았을 때 내 눈이 반짝였다. 수리된 송나욱이 이 옷을 입으니 전보다 훨씬 보기 좋았다. 나는 손에 있던 화상약을 그녀에게 건넸다. 효과가 좋으면 내 얼굴에 난 상처 자국이 사라질지도 몰라. 그 후 나는 그녀에게 귀뚜라미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내가 막 말을 하려던 순간 뒤에서 추 대장이 쾅 하고 방문을 열었다.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보 수집하러 간 거 아니었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추 대장이 재빨리 말했다. 가는 길에 한 손님을 만났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뒤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 사람은 삿갓을 쓰고 두 팔을 가슴에 꼈어. 몸을 곧게 펴고 서 있었지. 희미하게 드러나는 위압감이 느껴졌어. 이 사람은 절대 만만치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이 노인은 앞에 계신 아내를 보고 입에서 자연스럽게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러더니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독화 아니냐? 오랜만이구나. 아내가 재빨리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다. 당가 당화은 궁왕대인께 인사드립니다. 이것은 나를 매우 충격에 빠뜨렸다. 권왕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있다. 그는 무림맹조와 함께 사망으로 불리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급히 인사를 했다. 후배 위샤오릉, 권왕 선배님께 인사드립니다. 권왕이 크게 웃었다. 권왕이 무궁을 내게 전수했다고 들었다.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궁금했는데 너무 재미있네. 뒤에 있는 송나욱은 놀란 표정이다. 이 할아버지는 내가 전에 만난 적이 있어. 송나욱 이야기 속의 거지 할아버지가 바로 눈앞의 거지 황이다. 그녀가 이렇게 눈이 없어 태산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정말 실례다. 거지 황이 하하 웃는다. 나는 그저 한 늙은이일 뿐이다. 너 그렇게 딱딱하게 굴 필요 없어. 갑자기 아내분의 마음이 크게 놀랐다. 말문을 열어 물었다. 완왕 선배님은 혹시 태화문 일 때문에 우리를 막으러 온 건가요? 서왕 선배님이 아내분을 안심시켰다. 나는 너희를 막으러 온 게 아니야. 그 소녀의 사정을 알게 돼서.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직접 나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문에 온 것은 여러분의 복수소팀에 합류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또한 킹 오브 파이터의 전승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몇 년 전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진대승이라는 놈은 정말 악행이 많았다. 그는 여성들을 강제로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다. 그는 단지 가족 덕분에 들통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한때 성도교회의 구시마을과 서민 지역에서 2번의 사건을 저질렀다. 현재 가이왕이 위심하는 사건만 해도 5건 정도다. 태화문 사람들조차 그를 골칫거리로 여긴다. 가이왕이 말한 이 일들을 듣고 나는 매우 분노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쓰레기였다. 송가 마을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그 후 그 놈은 꼬리를 감췄다. 3일마다 카지노에 가는 것 외에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지 황 선배가 송나욱에게 독을 놓으라고 한 거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말하니 정말 카지노에서만 행동할 수 있겠구나. 나옥 씨처럼 독사를 계획해야 할까? 하나 궁금한 게 있다. 그래서 송나유에게 물었다. 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문 중에서 그 사람의 음식과 술잔을 구별했는지.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매번 올 때마다 까다로운 요구를 했고 그때 주방에 통보가 갔다. 바로 그때 그녀가 행동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만약 음식에 개나 새우가 들어있다면 그는 제거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음식에 독을 넣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가짜 독을 샀다. 현재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그 자식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증상이 꽤 심각하다. 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해산물 알레르기, 그리고 원근육 단백질. 잠시 후 나는 희죽 웃었다. 돌아서서 옆에 있던 구우 팀장을 바라보았다. 구우 팀장에게 지금 동물원에 가서 황군충을 데려오라고 시켰다. 그들은 내가 왜 황군충이 필요한지 궁금해했지만 나는 그냥 희죽 웃으며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놈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방법. 이번 작전에 이름을 붙였어. 고통의 죽음 작전 계획이라고.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군충이야. 진대승이 앓고 있는 갑각류 알레르기. 바로 갑각류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한 성분 때문이야. 그것은 원기구 단백질이라고 해. 그것은 근육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동물 체내에 존재합니다. 인류와 약 90% 유사한 척추동물과는 달리 오히려 유사도가 극히 낮은 무척추동물에 원형근 단백질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황군충에 풍부한 원형근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우와 게 같은 갑각류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잠시 후 우 팀장은 내 지시에 따라 황군충을 가져왔어요. 황군충을 꺼내서 뜨거운 물에 살짝 삶았어요. 그 다음 불에 달군 냄비에 옮겨서 살짝 볶았어요. 단 10분 만에 황군충 볶음을 완성했어요. 접시에 담아 모두 맛보게 했어요.
하지만 이 요리를 처음 만들어 봤어요. 모든 사람이 벌레에 대해 좀 역겨워했어요. 하지만 마왕 선배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내 설득에 못 이기고 먹었어요. 다음 순간 모두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이 벌레로 만든 요리가 꽤 맛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히히 웃었어요. 이 벌레는 당연히 맛있죠. 결국 이 벌레의 유충은 너무 맛있어서 맛있는 벌레라고 불리게 되었어. 그건 전생에서 인기가 엄청 높았던 간식이었지. 대왕은 여전히 약간 의문이 있었어. 이 맛은 정말 좋은데 어떻게 이걸로 진대승을 암살할 수 있을까? 나는 손가락 하나를 세우고 천천히 그들에게 설명했어. 당신은 그가 새우와 게를 먹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 물건 때문에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부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황분충에도 새우나 게와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에게는 독과 다름없죠. 이런 상황은 이전에 잉잉양이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마왕 선배가 하하 웃었다.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았어. 아마 황분충을 갈아서 다른 음식에 섞으려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독으로 암살하려는 걸 의심하지 않겠지. 황분충을 더 많이 넣을수록 효과는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넣어서 먹게 만든 거야. 하지만 유일한 문제는 그것을 어떤 음식에 넣는 게 적합할까요? 송나유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다. 저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카지노 사람들은 자주 로다군을 먹거든요. 황분충을 거기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소위 로다군이란 찹쌀로 만든 음식이에요. 속은 팥소로 되어 있죠. 밖에 메가당을 바른 후에 콩가루를 한 겹 뿌려요. 이 황분충 가루를 섞어도 절대 티 안 날 거예요. 나는 송나유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황분충 가루가 듬뿍 들어간 찹쌀떡, 거기에 끈적한 메가당까지 더하면 이건 정말 질식사하기 딱 좋은 요리죠. 송나유는 점점 흥분했어요. 그녀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그를 불러서 이 당근 롤을 만들게 하세요. 송나욱은 반드시 그에게 직접 복수해야 해요. 그래야 그의 마음속 원한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옆에 있던 궁왕 선배가 헐헐 웃었어요. 그건 정말 본인이 직접 행동해야 복수의 의미가 있죠. 무림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먹는 것이 벌레 가루를 바른 당근 롤이라는 것이네요. 그 미친놈에게는 정말로 이보다 더 적합한 결말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계획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나유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삼았다. 카지노 주인에게 부탁해서 하루 동안 주방 일을 하게 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도 도박에 참여해 진대승을 붙잡았다. 나는 이번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내 계획은 정말 완벽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천대승 그 놈은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없어.